논어, 학이, 학이시습지, 불령여로. 선생님께서 학이시습지라 말씀하셨는데 학이란 무엇입니까? 학이란 옛 성인의 도의 뜻을 알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그것을 익히는 것을 말한다. 선생님 말씀처럼 배우고 익히는 것이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이 듭니다. 선생님께서도 학을 익히실 때 힘이 드셨습니까? 어찌 힘들기만 했겠는가. 학이 진일보하지 못함을 근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때론 즐거움이 있기도 하지. 옛 성인의 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 시기에 그것을 몸에 익히게 될 것이다. 이는 즐거움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더 가르침을 청합니다. 참고로 논어 수리편에서 공자는 다음과 같이 근심하였다. 덕을 수양하지 못하고 학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의로움을 듣고도 능히 따라 나서지 못하고 선하지 못함을 바로 개선하지 못하는 것. 이것들이 내 근심거리이다. 그러나 즐거움은 한순간에 불과하고 여전히 학의 길은 멀게만 느껴질 것이다. 이때 같이 동문수학하는 것이 있어 서로 진심으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화합한다면 학문의 길이 멀리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학을 수양하는데 문득 벗의 소식이 궁금하여 저 멀리서 찾아오는 벗이 있다면 이 또한 학의 즐거움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학을 하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막연하여 허망해지고 생각만 하고 학을 하지 않으면 위태롭게 될 것이다. 어느 것을 가리켜 위태롭다 하는 것입니까? 그저 인하기만 좋아하고 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우둔해지는 것이다. 그저 많이 아는 것만 좋아하고 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방탕해지는 것이다. 맹신만 하고 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다른 사람들에게 폐악을 끼치는 것이다. 언행이 직접적인 것만 좋아하고 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조급해지고 경솔해지는 것이다. 무모한 용맹만을 좋아하고 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난을 일으키는 것이다. 굳센 것을 좋아하고 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광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 논어책에서 직을 정직 또는 고든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직을 언행이 직설적이고 신중함이 없이 빠른 결과만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으로 해석한다. 왜냐하면 정직이나 고든 것은 학을 좋아하지 않아도 공자가 말한 그런 패단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을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학을 좋아한다는 것은 민첩하게 공사를 처리하고 신중하게 발언하며 도리에 맞춰 성취하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다. 만약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가히 학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 군자가 되어서 배불리 먹는 것이나 생각하고 편한 잠자리만 찾고 있겠는가. 거친 밥을 먹고 따뜻한 차 대신에 찬 물을 마시며 팔을 베개 삼아 눕는다 해도 즐거움은 그 가운데 있다. 의롭지 않으면서 부귀를 누리는 것이 나에게는 마치 뜬구름과도 같다. 훗날 공자의 가르침을 받은 증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군자는 문으로 벗을 만나 교류하고 벗과 교류함으로써 인을 함양한다. 인부지 이불온, 불역군자호.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군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까? 화를 내지 않는 정도 가지고 어찌 군자라 할 수 있겠는가. 내 일찍이 임금께 예를 다해 모셨더니 사람들은 내가 임금께 아첨한다고 수군대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군자는 옛 성인의 도와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함을 근심하지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않는다. 옛 성인의 도가 무엇입니까? 옛 성인의 도란 중정인이와 예를 말한다. 지금의 현실 정치를 보면 군주와 제후들 간의 위계질서는 무너져 있고 심지어 제하지망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백성들은 전쟁으로 내몰리기까지 하고 기근으로 고통을 겪기도 한다. 현실이 이러한데 어찌 사람들이 성인의 도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일편에서 공자는 이적지육은 불여제하지망이라 말하며 현세를 개탄하였다. 제하지망이란 당시 주나라의 정치 위계 질서가 붕괴하여 각국의 제후나 대부들이 주군을 시해하거나 난을 일으키는 등의 망조를 말한다. 제하는 모든 화족이란 뜻이며 화족은 고대 중국 민족을 말한다. 먼저 백성들의 살림을 풍부하게 해 주어야 한다. 풍부해진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성인의 도를 가르쳐야 한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성인의 도를 모른다 해도 또한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나 무시한다 해도 불언, 즉 평정심을 유지하고 백성들을 덕으로서 가르쳐야 한다. 진실로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 1년 만에 어느 정도 위계 질서를 세울 것이고 3년이면 백성들이 성인의 도를 따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군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군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군자는 신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서지 않는다. 또한 옛 성인의 도를 배우고 익힌다 해도 실행하지 못할 것이다. 진심을 다하는 마음과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도리를 모르는 자들을 벗으로 삼지 않는다. 나아가 자신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했다면 지체 없이 이를 바르게 하여 개선한다. 군자의 모습은 이러하다. 참고로 첫째, 공자는 옛 성인의 도를 추구했으므로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도리를 모르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로 의역하였다. 둘째,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해석하지만 개인적으로는 8일편, 위공령편, 자로편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상기와 같이 군자를 군자의 모습으로 해석하였다. 공자께서 자로, 증석, 염류, 공서화에게 말씀하셨다. 평소에 말하기를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일 너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로가 답하였다. 천승의 나라의 관직에 오르면 큰 나라 사이에 있어 군대의 침략을 받거나 기근으로 궁핍해진다 해도 저 유가 정치를 하면 3년 안에 백성들을 용맹하게 만들고 생계의 방편을 알도록 만들겠습니다. 공자께서 자로의 대답을 듣고 미소를 지으셨다. 구야,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적게는 5, 60리, 크게는 6, 70리의 지역을 저 구가 다스린다면 3년 안에 백성들이 삶에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약에 관해서만큼은 군자를 기다리겠습니다. 저가,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아직 제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을 하고는 싶습니다. 종묘지사를 담당하거나 또는 제후들의 회동 시에 예복을 차려입고 장보관을 갖추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점아,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증석은 검은고 연주를 멈추고 일어서서 대답하였다. 저는 세 사람의 이야기와 다릅니다. 그게 무슨 허물이 되겠느냐? 각자 자기의 뜻을 말했을 뿐이다. 늦은 봄날 이미 만들어 놓은 봄옷을 입고 5, 6명의 관자와 6, 7명의 동자를 거느리고 기에서 목욕하고 무후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노래와 시를 짓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공자께서 감탄하며 말씀하셨다. 나는 점과 함께 하고 싶구나. 세 사람은 나가고 증석은 남아 질문하였다. 선생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자로의 말에 미소를 지으셨습니까? 나라는 예로서 다스리는 것인데 자로의 말에는 겸손함이란 없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소를 지었다. 비록 구가 그렇게 말했다 해도 구가 한 말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방이 50에서 60리 또는 60에서 70리인데 너는 어찌 나라가 아니라고 보느냐? 비록 적이 그렇게 말했다 해도 그것은 나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묘와 회동을 제후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나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또한 적의 일이 작다고 한다면 누구의 일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천승의 국가를 다스릴 때에는 정사는 공경하고 신의가 있게 해야 하고 나라의 살림은 아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백성들을 자애로 대하고 부역이 필요할 때에는
시기에 맞춰 백성들을 동원해야 한다. 영상을 마치면서 논어를 읽을 때 왜곡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 해석과 독서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것은 논어를 읽는 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하기편 인부지휘불원 부력군자호를 선진편 25에 연결하여 함께 생각해 보곤 합니다. 논어를 순차적으로 여러 번 읽은 후 그 다음으로 주제에 따라 입체적 또는 종합적으로 읽다 보면 좀 더 공자의 진의와 진심, 그리고 고뇌와 고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논어에서 화하족인 공자는 여러 차례 동이족을 언급하는데 여러 민족들 중에서 동이족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좋게 평가하고 있어서 이를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공자의 진심과 고뇌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